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당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랜만에 수학책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제목은 재미있어서 밤새 읽는 수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자, 저자는 타쿠라이 스스무라는 일본 수학자분이시고요. 자, 목차를 보면요, 네이피어라는 로그를 만든 사람, 그리고 뉴턴, 그리고 일본 수학자 아인슈타인, 라마누잔, 이렇게 제7장에 거쳐서 수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발전시킨 수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그가 탄생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럽은 당시에 전란의 시대임에 동시에 대항해 시대였죠. 그때 이제 대국들의 목표는 인도였습니다. 인도로 가려면 항해를 해야 되는데 항해를 했을 때 6분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별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시계반을 보면서 기록을 해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거예요. 근데 육지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목숨을 잃는 선원들도 많았을 거고, 천문학자들은 인생을 다 바쳐서 계산을 해서 이들을 서포트 해줬을 건데요. 만약에 계산을 해도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네이피어는 계산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천문학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죽어가는 선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몹시 초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피어는 이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 내가 천체량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보야 말겠어. 자, 당시 네이피어 나이는 44세였고 400년 전에 44세라면은 인생이 만년이죠. 이때는 수명이 짧았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에 터무니없는 계산의 세계에 발을 들이려고 하다니, 그것도 혼자서.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 로그란 무엇이죠? 로그는 겉셈을 덧셈으로, 그리고 나눗셈을 뺄셈으로 바꾸는 그 기술이 바로 로그입니다. 이 로그를 이용하면은 1000 곱하기 100과 같은 계산을 3 더하기 2로 계산하고, 즉 자릿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할 수 어려운 계산들을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네이피어는 로그를 발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읽어볼게요. 한마디로 수학은 돈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상관을 할 수 있다. 수학자는 부와 지위, 명예와는 관계없는 곳에서 수학에 맞서왔다. 네이피어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부와 지위와는 거리가 먼 동기로 20년이나 고독한 계산해왔을 것이다. 아마 더 이상 선원의 생명이 버려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울분과 같은 감정에서 있지 않았을까? 하루빨리 로그 법칙을 확립하지 않으면 많은 생명이 사라진다는 사명감도 있었을 것이다. 네이피어는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듯 계산이어봤다. 시대적인 숙명일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뉴턴입니다. 뉴턴은 천재 물리학자이자 그리고 수학자이기도 하죠. 뉴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뉴턴이 그래프 면적을 구했던 쌍곡선을 적분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제 원은 직선이다. 미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뉴턴이 제시한 미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것을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원은 국소적으로 직선이다. 뉴턴은 원의 현미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원은 직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접선은 어떤 때에는 반드시 한 줄로 그릴 수 있다. 이 접선은 중심에서 다른 선과 직교한다. 곡선에서 한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접선이 직선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쵸? 이때 아까처럼 여기 기울기요. 네, 기울기를 구했어요.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그쵸? fx는 x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x의 변화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울기는 2x가 된다. 즉 x제곱의 미분이다. 이것이 x제곱 접선 기울기에 해당한다. 뉴턴이 위와 같은 계산법을 생각해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뉴턴의 원 운동을 한번 볼게요. 사과나무에 달려있던 사과가 잘 익으면 땅에 툭 떨어지죠. 여기서 뉴턴은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공식은 F는 R제곱분의 G, M1, M2. 그쵸? 만류인력은 G는 중력상수, 분자 M과 M2는 질량이죠. 분모는 거리예요. 분모가 R의 제곱이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다. 만류인력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아진다. 반대로 가까워지면 그만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인력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케플러의 숙제에도 큰 힌트가 됐다고 합니다. 1666년 뉴턴은 케플러의 행성운동에 관한 제3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힘이 작용하면 지구는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을 돈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케플러의 법칙 뒤에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행성은 타원 궤도를 그린다. 케플러의 제1법칙을 계산으로써 기하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이 계산한 결과를 얻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10년 동안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넘겨서 네. 그 다음 나온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블랙홀과 빅뱅을 얘기하는 수식을 만든 분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10년 후에 1915년부터 16년에 걸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자, 최초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는 불변이라는 것과 그때까지 불변이라 알려졌던 시간과 무게, 길이는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분모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듯이 시간도 무게도 길이도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1분간 손을 대보세요.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1시간을 앉아있으면 1분처럼 느껴집니다. 즉 시간은 상대적이고 관찰자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예, 이 식이 바로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의 공식입니다. 지구에서의 시간은요 1 빛의 속도분의 로켓의 속도의 제곱 루트 로켓 내부의 시간. 로켓 속도에 따라 로켓 내부의 시간과 지구에서의 시간은 다르다입니다.
자, 이것을 로렌츠 변환이라고 해요. 로렌츠 변환이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좌표계 변환 시스템으로서 1904년 네덜란드의 이론 물리학자 핸드릭 로런츠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가령 어떤 사람이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빛의 99%의 속도인 로켓을 타고 한 행성에 가서 10년 후에 돌아왔다고 합시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7배 지난 것이 돼서 지구에서 그 사람의 배웅한 나이는 70살을 더 먹었을 거예요. 배웅한 나이가 이미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위에 있는 공식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즉 수학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로켓의 높이가 2분의 c라고 하면요, 로켓 안에서 빛이 밑에서 위로 가서 벽에 부딪혀서 밑으로 되돌아갈 때의 이동 거리는 2분의 c 2배이므로 c죠. 로켓이 멈췄을 때 빛이 왕복하는 때 필요한 시간은 이동 거리 c 나누기 빛의 속도 c로 1초입니다. 자, 로켓은 옆으로 움직이고 빛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갔다가 밑에서 밑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로켓 속도를 v로 t초 이동했다고 하면요, 로켓의 이동 거리는 속도 시간으로 vt가 됩니다. 빛의 이동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ct가 되죠. 그래서 빛의 궤도를 알기 쉽도록 되돌아온 시점에서 다 되돌아온 시점까지 위로 접어버리면 직각삼각형의 비스만 한 편이 됩니다.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요, ct의 제곱은 vt의 제곱에 c의 제곱을 더하는 값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공식도 나오고요. 그리고 너무나 유사한 양자역학을 발전시킨 과학자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고양이 실험이 나와요. 고양이가 좀비가 된다. 자, 갑작스럽겠지만 다음 사고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자. 고양이 한 마리가 큰 유리 상자 안에 잠들어 있다. 상자 안에는 독가스가 들어있는 병도 있다. 뚜껑은 닫혀있지만 고양이가 실수로 쓰러뜨리면 열리는 구조다. 독가스가 퍼지면 어떤 생물이든 반드시 죽는다. 이때 검고 큰 천을 상자에 덮어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6시간 후 이 검은 천을 걷어낸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다. 6시간이 흐르는 사이 고양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 고양이는 잘못해서 독가스가 든 병을 쓰러뜨렸을까요? 아니면 계속 잠들어 있을까요? 답은 뭘지 궁금하죠. 조건을 하나 더 늘려보겠습니다. 6시간 후 검은 천을 걷어냈을 때 불행히도 고양이가 죽어있다고 한다면 검은 천을 걷어내기까지 6시간 동안 고양이는 살아있었을까 죽어있었을까? 아마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고양이가 독가스가 든 병을 쓰러뜨려서 죽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마 그것이 보편적인 색깔일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건 틀렸어 라고 반박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을 공부한 인물들로 그들은 이 문제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죽었는지 검은 천을 걷어내고 관측했을 때에야 확정된다. 그때까지는 확률의 문제다. 즉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겹쳐진 상태다.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양이는 관측될 때까지 좀비 상태다 라는 거예요. 기상천외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해당한다. 관측했을 때 고양이가 죽어있었다면 그것은 6시간 동안 언젠가의 시점에 그리 된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관측하지 못했다면 그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같이 지속됐을 것이다. 보통은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는 관측하지 않아도 생사를 아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사고 실험은 에르빈 슈레딩거가 제창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불리며 1930년대 이후 물리학에서 큰 논쟁을 불어일으켰다. 이 논쟁에 가담한 대표적인 두 인물로는 아인슈타인 그리고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을 제시한 닐스 보어가 있다. 두 사람은 경론에 경론을 거듭했다. 이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 고양이가 좀비 상태가 될 수 있는 양자역학의 논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는 우주론에서도 양자역학이 다수의 현상과 우주의 수수께끼를 설명한다. 양자역학은 실제 이상하지만 이치 않는다. 지금의 물리학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보어의 양자역학이라는 거리감은 두 이론이 공존하며 두 기둥으로 분리하고 있다. 학자들이 인간 드라마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런 다양한 드라마에서 수식을 쫓던 천재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수식을 바라보는 기쁨, 그리고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의 드라마를 가슴 깊이 느꼈으면 합니다.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